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래프라는 걸 그릴 건데, 오케이? 문제가 언제부터 얘가 시작을 했었는지, 오케이? 이 그래프라는 걸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원래 지금까지는 그냥 함수라는 걸, 오케이? 그냥 함수를 어떻게 생각했었냐? 뭐가 들어가면 그거에 해당하는 값이 나타나는 값들, 어떤 규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5개, 6개, 7개일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면 진짜 많아지면, 개수가 너무너무 많아지면 솔직히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이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래프를 그려야만 합니다. 한두 개의 점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약속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데카르트 아세요? 데카르트가 뭐죠? 또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철학자이자 가진 온갖 것들을 했죠. 말 이해합니까? 근데 그 온갖 것을 해낸 데카르트가, 오케이? 뭐를 만들었냐? 평면 좌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 그냥 들어누워서 파리를 보다가 파리의 위치를 표현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뭘 만들어낸 거냐면 평면좌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 평면좌표계를 약속을 꼭 해야 해요. 어떠한 점을 찍을 땐 그 점의 가로값 그리고 세로축값을 이렇게 꼭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주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로축값을 x, 일반적으로 세로축값을 y라고 한다면, 오케이? 가장 만만한 일자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애들이겠죠. 가장 일차함수, 가장 만만한 놈을 한번 찍어서 해볼게요. 얘는 저기다 맞춰서 생각한다고 치면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오죠.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5가 나오겠죠.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옵니다. 즉, 그 점들을 쭉 연결해 보면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직선처럼 생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써야 되는 값들이 한두 개겠어요? 진짜 많겠어요? 진짜 많겠죠. 왜요? 이거는 0, 1, 2만 써서 쌤이 점을 찍어서 연결을 한 거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엄청 많은 숫자들이 있겠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눈으로 보기엔, 인간이 눈으로 보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래프를 그립니다. 하지만 약속은 꼭 가로축값과 세로축값을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합니다. 무조건 순서상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이게 고2 때 기하라는 과목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얘가 엄청 중요하게 쓰일 거고요. 고1 기말고사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자취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고1 때. 그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설프게 알아놓으면 큰일 나요. 반드시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때 이 평면좌표계에 점을 찍는 요령은 이렇게 가로축과 세로축의 점으로 찍는 거다 라고 하고 문제를 풀기로 했어요. 이건 약속이고 반드시 지킬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쵸? 1학기 때 우리 다 했던 거죠. 자, 한번 바로 1번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
y축 위에 있고 y좌표가 마이너스 2인 놈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 되겠습니까? 0 컴마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얘는 끝났고요. 됐습니까? 다음은요. 이제 우리가 약속을 좀 할게요. 오케이? 어떤 약속을 할 거냐면 이런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 좌표평면, 평면좌표계를 그리면 얘가 x축, 즉 가로축이라고 할 거고 얘를 y축, 세로축이라고 할 건데 왜 얘가 1사분면이고 2사분면이고 3사분면이고 4사분면인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알겠어요? 혹시 각도계 보셨나요? 각도기 보셨어요? 각도기 보통 보면 투명한 이런 원판에 그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막 선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막 선이 있어서 오케이? 여기가 몇 도라고 써져 있죠? 0도라고 써져 있고 여기서부터 각도가 각을 재기 시작하는 거죠. 말 이해합니까? 자, 또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한국이 동경 135도죠. 맞습니까? 이게 한번 동쪽으로 135도만큼 간다는 건데 어디를 기준으로 동경 135도죠? 크게 어디죠? 이게 기준이 되는 그 시간의 기준이 되는 그쵸? 0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게요?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거기서 시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우리는 동쪽으로 경도가 135도만큼 떨어져 있어서 시간이 그만큼 더 빠르다라는 걸로 정하게 돼요. 자, 그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본초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선이다. 그래서 본초선이라고, 본초좌우선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각도를 잴 때는 얘가 기준, 시작이 되는 점이에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써놓으셔야 해요. 얘를 시초선이라고 해요. 이 오른쪽에 X축의 이 오른쪽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각을 재기 시작합니다. 플러스 각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 만나는 사분면이 누구예요? 여기죠. 그래서 얘가 1사분면이에요. 두 번째 만나는 사분면은 2사분면, 그 다음에 3사분면, 그 다음에 4사분면이고요. 이 1사분면에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플러스고요. 2사분면은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가 플러스입니다. 3사분면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고요. 4사분면은 플러스의 마이너스가 돼요. 되었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사분면에 각을 시작하는 각의 기준이 여기다. 그래서 1, 2, 3, 4 이걸 다시 한 번 더 고등학교 2학년 때 또 배웁니다. 근데 그걸 봐야 지금 할 때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냐? 각을 잴 때는 저기 X축 오른쪽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가로축 값과 세로축 값의 좌표들의 부호가 나타난다. 어렵지 않죠? 별거 없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중1이지만 여기서부터 엄청 확장이 됩니다. 정말 미친 듯이 확장이 돼요. 여기에 1콤마 B죠. 얘가 X축 대칭 이동하면 지금 이게 X축이잖아요. 이거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요? A, 마이너스 D로 가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A, B로 가겠죠.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갈 겁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끝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대칭, 점의 대칭이동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이거 뭐 그려보면 별게 아니니, 근데 외워둘 건 외워두세요. 계속 가죠.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가 지금 당장은 별로 필요 없지만 앞으로는 되게 중요합니다. 2번 바로 풀어보실래요? 여기요? 네. 먼저 봅니다. 되었나요? 됐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얘를 원점 대치 이동하면 뭐가 돼요? x좌표도 바꾸고 y좌표도 바꿉니다. 그 답은 10이겠죠. 별거 없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중요하다 이런 건 없지만 가로축, 세로축으로 수수쌍으로 뭘 표현해야 된다는 건 중요해요. 좌표 평면 위의 점은, 평면좌표계의 점은 가로축, 세로축, 즉 가로축 값과 세로축 값으로 이렇게 꼭 순서쌍으로 표현을 해야만 점이 찍힌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 가보죠. 이해했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봐요. 가봅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값들은 알고 있으니까 얘 잠깐만 내용을 봐볼게요. 이 가로축은 무슨 축이죠? 시간축입니다. 됐습니까? 이해했나요? 세로축은 무슨 축이죠? 세로축은 출발 장소부터 그러니까 떨어진 거리죠. 그럼 잘 봐봐요. 언제까지 계속 앞으로 간 거죠? 3시간까지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던 거죠. 왜요? 원점으로부터 계속 멀어지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죠. 말 이해합니까? 갈 때는 몇 시간 걸렸어요? 3시간. 얼마만큼 간 거예요? 간 길이는 30km. 돌아온 시간은 몇 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1시간 만에 돌아왔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이해해요? 그러면 봐봐요. 출발 후 2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죠. 2시간은 여기고요. 실제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15km 밖에 이동 안 한 거죠. 여기서 30분 쉰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끝이죠. 이동한 거리는 몇이다? 15km다.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얘들아, 그래프를 통해서 저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자, 건너뛸 건 좀 건너뛸게요. 쓸모없는 것들은. 알겠습니까? 자, 6번 바로 풀어볼게요. 6번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6번이요. 해보셨나요? 자, 보죠. 자, 봐봐요. 이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일단 숫자를 넣어가면서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얘를 평면좌표계의 그래프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1, 3, 5라고 되어 있고요. 어렵나요? 별거 없죠? 그러면 누가 더 큰 걸 찾는 거예요?
X좌표들이 찾는 겁니다. 하지만 쌤이 그린 그림은요. 이 점들의 의미를 갖는 곳이 어딘지 볼게요. 자, 이렇게 4개의 점밖에 안 나오죠. 1,1, 1,2, 1,3, 1,4 해서. 근데 Y값이 큰 거예요? X값이 큰 거예요? X값이 더 큰 데니까 그래프 상에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얘네들을 말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몇 개 나오겠어요? 6개 나오겠죠. 어렵나요? 완전 이 그래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봐요. 여기 잘 봐. 이 x, y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순서상의 x, y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해요? 별거 없죠? 되었습니다. 네. 네네. 아, 예. 잠깐만 얘들아. 네. 아, 예. 얘들아, 이거 잠깐만 쭉 풀어주고 계세요.